1851년 가을, 여흥민씨 가문이 한적한 저택에서 한 여자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누구도 이 작은 생명이 훗날 조선 왕조 600년 역사를 뒤흔들 인물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바로 민자영, 훗날의 명성왕후였다. 왕비가 되다. 1866년 봄, 15세의 민자영은 고종의 왕비로 간택되었다. 당시 조선은 거센 변화의 바람 앞에 서 있었다. 서구 열강들이 문호 개방을 압박하고 흥선대원군은 강력한 쇄국 정책으로 맞서고 있었다. 어린 왕비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시대적 짐이었다. 처음 몇 년간 민자영은 시어머니 조대비와 시아버지 흥선대원군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궁중의 정치적 역학관계를 차근차근 관찰하며 배웠다. 권력이 어디에서 나오고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말이다. 왕비마마 대원군께서 또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셨습니다. 궁녀의 보고를 들으며 젊은 왕비는 생각에 잠겼다. 언제까지 남의 그늘에 머물 것인가? 고종이 친정을 해야 진정한 왕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권력의 중심에 서다. 1873년 드디어 그 순간이 왔다. 고종이 친정을 선언한 것이다. 이제 23세가 된 명성왕후는 본격적으로 정치의 전면에 나섰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의 친족들을 조정에 등용하는 것이었다. 민승호, 민규호, 민영익, 민영준, 민씨 일족이 하나둘 조정의 요직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궁 안팎에서는 수군거림이 일었다. 민씨들이 나라를 차지하는 것 아니오? 왕후마마께서 너무 친족을 편애하시는 것 같은데. 하지만 명성왕후에게는 나름의 계산이 있었다. 강력한 친족 세력 없이는 흥선대원군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고종의 독립적인 통치 기반도 마련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친족뿐이다. 이들을 통해 왕실의 권위를 세워야 한다. 하지만 이런 외척 정치는 곧 부작용을 낳았다. 기존 양반 세력들의 반발이 거세졌고 백성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커져갔다. 특히 민씨 일족의 부정부패와 권력 남용이 도를 넘어서면서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개화와 보수 사이에서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로 조선이 문호를 개방하면서 새로운 딜레마가 시작되었다. 개화파는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보수파는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맞섰다. 명성왕후는 고민에 빠졌다. 어느 편을 들어야 할까? 그녀의 선택은 실용적이었다. 상황에 따라 개화파를 지지하기도 하고 보수파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기회주의적 태도는 정치적 혼란만 가중시켰다. 전하, 일관된 정책이 없으면 나라가 혼란에 빠집니다. 신하들의 간언에도 불구하고 명성왕후는 자신의 방식을 고집했다. 그녀에게는 무엇보다 권력 유지가 중요했기 때문이다. 원칙보다는 현실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치 스타일이 굳어져 갔다. 위기의 연속. 1882년 이모군란이 터졌다. 구식군인들이 개화 정책에 반발에 일으킨 사건이었다. 명성왕후는 생명의 위험을 느끼며 궁을 탈출해야 했다. 왕후마마, 빨리 피하셔야 합니다. 궁녀들의 다급한 외침 속에 왕후는 변복을 하고 궁을 빠져나왔다. 그때 그녀를 구해준 것은 청나라 군대였다. 위기의 순간 외국 군대의 힘을 빌려야 했던 굴욕적인 경험이었다. 청군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으니 앞으로는 청나라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야겠다. 하지만 2년 후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다. 1884년 갑신정변. 이번에는 급진 개화파가 쿠데타를 시도했다. 김옥균을 비롯한 개화파 인사들이 궁궐을 점령하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려 했던 것이다. 구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조선을 만들어야 합니다. 개화파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명성왕후는 단호했다. 또다시 청군의 도움을 받아 정변을 진압했다. 하지만 이런 외국 세력 의존은 조선의 자주성을 더욱 약화시켰다. 조정 신하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간언했다. 왕후마마, 자꾸 청군의 힘만 빌리시면 우리나라 위상이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명성왕후에게는 당장 권력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다. 장기적인 국가 전략보다는 단기적인 위기 관리에 급급했던 것이다.
백성들의 한숨. 궁궐에서 권력 다툼이 계속되는 동안 백성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다. 세금은 늘어나고 민씨 일족을 비롯한 관리들의 부정부패는 극에 달했다. 한양시장 어딘가에서 상인들이 한탄했다. 또 세금을 올린다니 이래서야 어찌 장사를 하라는 거요? 민씨들만 잘 살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개, 돼지만도 못한 취급이군. 농촌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지방관들의 수탈이 심해지자 농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찔렀다. 1894년 마침내 참을 수 없었던 농민들이 봉기했다.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동학농민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탐과 놀이를 물리치고 외놈과 청놈을 쫓아내자.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 농민군의 함성이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하지만 조정의 대응은 냉혹했다. 명성왕후는 청군과 일본군까지 불러들여 농민군을 진압했다. 자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외국 군대로 짓밟은 것이었다. 궁궐 깊숙한 곳에서 명성왕후는 보고를 받았다. 농민군이 완전히 진압되었습니다. 다행이다. 이제 질서가 회복되겠구나. 하지만 그녀는 깨닫지 못했다.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왕실로부터 등을 돌렸다는 사실을 말이다. 일본과의 대결. 1894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동아시아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일본이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시작했다. 일본 공사가 왕에게 말했다. 조선의 근대화를 위해 일본이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명성왕후는 일본의 속셈을 꿰뚫어 보았다. 그들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려 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일본 놈들의 꼼수가 뻔히 보이는데 어찌 그들을 믿을 수 있겠는가? 왕후는 러시아에 접근해 일본을 견제하려 했다. 하지만 이는 일본의 분노를 샀다. 특히 1895년 을미개혁 때 일본이 추진한 단발령에 왕후가 강력히 반대하면서 갈등은 극에 달했다. 머리를 자르라니 이게 무슨 말이오? 조상에게 어찌 면목을 세우겠소? 백성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명성왕후는 개혁 중단을 주장했다. 이때만큼은 그녀도 조선의 전통과 백성들 편에 섰다. 비극적 최후. 1895년 10월 8일 새벽 경복궁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일본의 미우라 고로 공사가 이끄는 자객들이 궁궐 깊숙이 침입한 것이다. 누구냐? 어찌 감히 궁궐에? 궁녀들의 비명소리가 새벽 정적을 깨뜨렸다. 명성왕후는 마지막 순간까지 당당했다고 전해진다. 조선의 국모로서 품위를 잃지 않으려 했던 것이다. 내가 조선의 왕후다. 너희들이 감히. 하지만 일본 자객들의 칼날은 가차없었다. 을미사변. 조선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 중 하나가 벌어진 것이다. 고종은 왕후의 죽음을 확인하고 통곡했다. 민비가 어찌 이럴 수가? 일본은 조선의 국모를 살해함으로써 조선 침탈의 최대 걸림돌을 제거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조선 민족의 반일 감정을 극도로 자극했다.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났다. 왕후의 원수를 갚자. 일본 놈들을 물리치고 나라를 되찾자. 명성왕후의 죽음은 조선 민족의 항일 의지에 불을 지폈다. 그녀가 생전에 이루지 못한 민족 통합이 죽음으로써 이루어진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다. 역사가 남긴 평가. 그로부터 130여 년이 지난 지금 명성왕후에 대한 평가를 내릴 때가 되었다. 외척 정치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다. 민씨 일족의 권력 독점은 조선 말기 정치 불안정의 주요 원인이었다.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권력 유지에만 몰두했다. 가보농민 전쟁 당시에도 민심을 달래기보다는 외국 군대로 진압하는 길을 택했다. 무원칙한 외교 정책으로 국가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청나라, 러시아 등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조선을 열강들의 각축장으로 만들었을 뿐이다. 개혁에 대한 일관된 비전도 부족했다. 상황에 따라 개화파를 지지하기도 하고 보수파의 편을 들기도 했지만 이는 국가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한 것에 가까웠다. 명성왕후는 격동의 시대를 살았지만 그 시대가 요구하는 지도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개인적 야망과 가문의 이익을 국가 이익보다 우선시했고 그 결과는 조선의 더 빠른 몰락이었다. 권력을 추구했던 여인, 백성들에게 원망받았던 왕후, 그리고 결국 일제의 칼날에 쓰러진 비극적 인물. 명성왕후의 생애는 권력에 대한 욕망이 어떻게 개인과 국가 모두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이다. 명성왕후 민자영. 그녀는 조선이 근대화의 기회를 놓치는데 일조한 인물로 기억될 것이다. 시대적 한계가 있었다고 하지만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역사는 그녀를 권력에 취한 왕후로 기억할 것이다.